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이트크롬 P450이라는 효소의 활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값비싼 코팩터들을 값싼 코팩터로 대체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점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먼저 사이트크롬 P450에 대해 소개드리면 간단히 P450으로 불리는 이 효소는 흰 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산화효소의 집합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효소입니다. 이 P450은 넓은 범위의 기질들에 대해서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고 기존의 반응이 어려운 기질들에 대해서 산화 반응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450은 그 활성을 위해서 최초의 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일렉트론 도너 코팩터와 그리고 이로부터 전자를 직접 P450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리덕테이지라는 단백질이 추가적으로 그 활성을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렉트론 도너와 그리고 리덕테이지로부터 전달된 전자는 P450의 액티브 사이트 근처에 있는 흰 분자 위에서 다음과 같이 전자 전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질을 산화시키는 반응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이 P450이 화학 반응으로는 반응하기 어렵고 안정한 구조의 기질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화 반응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약물 합성이나 정밀화, 바이오 플라스틱, 그리고 폴리머 케미스트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산업적 활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에 반해 현재까지 실제 산업화에서 이용되고 있는 P450은 전무한 수준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렉트론 도너 부분인데 일렉트론 도너로서 P450은 NADH나 NADPH 같은 세포내 조일 효소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P450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P450에게 아주 좋은 일렉트론 도너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험실 수준의 실험이 아닌 그 더 큰 라지 스케일의 반응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제약이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는 홀셀 반응으로 실험을 진행하기엔 이 NADH, NADPH의 셀 투과성이 낮기 때문에 그 이용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리덕테이지라는 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단백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약이고 활성 부분에서도 이제 실제 산업 분야에서는 좀 더 변형되거나 강화된 활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제약들 중에 출시된 일렉트론 도너와 리덕테이지 부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연구에 대한 스킬입니다. 이오신화이라는 물질과 TOA라는 물질을 대장균 내에 업테이크 시키고 이것을 빛 반응을 통해서 P450에 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질들과 그리고 다양한 P450에 대해 이 반응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오신화이란 기존의 붉은색을 띠는 형광 다이로 실험적으로 사이토플라즘이나 콜라겐 등을 스테이닝 시켜서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다이였는데 이것이 최근에 빛 반응을 통해서 전자 전달을 매개할 수 있는 관광제로 쓰일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오신화이를 이용해서 전자 전달을 수행할 것인데 먼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플라스미드를 제작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사용한 P450의 종류는 P450 BM3의 한 종류로서 BM3란 기존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구조나 그 시퀀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P450인데 이 P450의 특이점은 기존의 P450과는 다르게 P450 역할을 하는 힘 도메인과 그리고 리덕테이지가 하나의 단백질로 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각각의 도메인을 따로 발현을 시켜서 BM3의 힘 도메인 그리고 BM3의 리덕테이지 도메인을 따로 발현시켰는데 이 BM3의 힘 도메인은 결국 기존의 다른 P450과 같은 형태의 P4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BM3 힘 도메인의 GFP를 같이 퓨전하여서 이후 실험에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찰한 데이터를 보시면 각각의 도메인들과 단백질을 생산하는 대장균을 이오신화이로 스테이닝한 후에 이 커프칼 현미경을 관찰한 결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풀 BM3나 혹은 BM3 힘 도메인이 있는 경우에만 이오신화이가 스테이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설명드렸던 GFP와 퓨전된 형태의 힘 도메인을 스테이닝 시켰을 때 보시면 GFP의 녹색 형광과 이오신화이의 붉은색 형광이 그 위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이오신화이가 셀 내에서 단백질, 특히 BM3 힘 도메인과 어떠한 바이딩을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광을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팩스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앞선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풀 BM3와 BM3 힘 도메인만이 유진화의 형광을 나타내었고 그 유진화가 증가하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형광의 세기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러한 바인딩으로 추측되는 것들이 어떤 인터랙션인지 알아본 일련의 실험 과정들을 보시면 유진 Y와 각각의 도메인을 섞어주고 이것이 인터랙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앱서버 스픽이 시프트되는 정도로 알아보았는데 그 시프트되는 정도가 풀 BM3와 BM3 힘 도메인이 BM3 리덕테이지에 비해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랙션은 어디서 오는지 알아보기 위한 포토루미네센스 퀸칭 실험을 해본 결과 이러한 인터랙션은 결국 에너지 트랜스퍼에 의해서 온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달되어진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지 알아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이클릭 볼타메트릭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전달되어진 에너지는 전기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유효시간을 통해 P40으로 전달되어지는 전기적 에너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자를 주는 반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P40의 힘이 리덕션 될 정도로 알아볼 수 있는 CO 바인딩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아주 강력한 환원제인 컨트롤보다는 낮지만 유효시간이 역시 BM3 힘 도메인의 힘을 리덕션 시켜서 다음과 같이 450 나노미터에서 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본 결과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활성인데요. 그렇다면 이 유효시간이나 기존의 NADH나 NADPH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는데 먼저 모델 서브스트레이트로 많이 사용되는 세븐 에톡시쿠마린이라는 기질이 세븐 하이드로시쿠마린으로 가는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풀 BM3와 BM3 힘 도메인만이 이오신의 와인을 통해 전자를 전달받아 활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각각은 이오신 와인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20 마이크로몰일 때 이오신 와인가 20 마이크로몰일 때 그 활성이 맥시멈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NADPH를 통한 반응과는 다르게 BM3 힘 도메인만 있어도 이오신 와인을 통한 전자 전달을 한다면 활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BM3 제가 처음 사용했던 이 BM3 M2뿐 아니라 그럼 다른 BM3의 뮤턴트들 그리고 또 다른 휴먼 유래의 P40들은 어떨지 활성을 확인해본 결과 그 활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모두 유전을 통해 전자를 전달받아서 성공적으로 프로덕트를 생산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이 모델 서브스트레이트가 아닌 실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질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심바스타틴이나 로바스타틴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기질로 사용하여 유전을 통한 전자 전달을 보았을 때 각각 그 가치가 높은 약물 대사체들을 생산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스트라디올이나 오메프라졸 같은 스테로이드 계열이나 또 다른 약물을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역시 성공적으로 프로덕트를 생산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래프로 놓고 보면 기존의 NADH를 사용하는 반응을 하는 전통적인 반응에 비해서 그 반응 못지않은 높은 프로덕티비티로 반응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용한 이오신이라는 물질은 성공적으로 전자를 전달할 수 있었고 이것은 리덕테이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P40 힘 도메인에 전자를 주고 그 활성을 갖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NADPH에 비해서 셀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경제적 이점이 있는 홀셀 반응이 가능하였고 이게 연구가 중요했던 점 중에 하나인 기존의 유사 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다른 P40 그리고 또 다른 기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실험의 제너럴리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값비싼 조효성의 NADPH를 이오신아이라는 값싼 물질로 성공적으로 대체하였고 이러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올 1월에 안경업계 케미 논문에 커버페이퍼로 실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연구실의 단백질공학 연구실과 같은 학교 신소재공학과의 박창모 교수 연구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윤철원 교수 연구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